안녕하셨어요. 드론드론 이걸째 민속이야기 63번째. 농촌에 산다는 건 어떤 건가요? 요즘 참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요, 그 분명히 내 집이에요. 23평밖에 안 되지만, 근데 이 헛간청이랑 이렇게 치면서 그 파이프들을 사용해서 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굴마다 참새가 살아요. 근데 이놈들은요, 이게 내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그 새끼를 칠 요즘은요, 그 굴 있는 쪽으로 제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아주 가관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병든 척하고요, 그 관심을 저한테 가지라고 그 난리를 쳐요. 막 짹짹짹거리고 뭐 날개도 미루룩 하다 푸득푸득푸득 날르고, 그리고 그 저희 집에서 멀어지면 멀쩡하게 앉아 있고요. 내 집인데 저희 집이래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집도 맞아요. 어제 논에 가서 일을 합니다. 물을 대고 논두렁을 보수를 했어요. 가니까 개구리들이 난리 났어요. 막. 아니, 나는 내 논두렁을 파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시랑으로 다듬고 삽으로 물을 젓고 하는데 저희 집이라는 거죠, 그건. 그래서 농촌 생활이라는 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밭에 가면 벌레 있을 테고요. 그렇게 살죠. 아리랑. 놀이소리로서 우리 민족이 가장 전국적인 쪽에서 볼 때 많이 부른 노래는 뭘까요? 단연 아리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토리가 어떻고, 뭐 늑자배기 토리가 어떻고, 메나리 토리가 어떻고, 서도소리가 어떻고 하는데 다 지역마다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아리랑은요, 모든 고장에 가서 그 지역화된 노래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한 60개 정도 아리랑이 갖고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것도 한 20곡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리랑만큼 많이 불린 노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공주 아리랑을 이야기에 앞서서 그 아리랑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것도 이제 학자적 관점이 아니라 이걸제가 바라본 아리랑이라는 어떤 노래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먼저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아리랑. 뭐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느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경직되게 연구하는 학자분들은 최근 100년밖에 안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뿌리로 따지면 고려 때다, 뭐 그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건 따지고 싶지 않고요. 실제 아리랑의 가치에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참된 서민의 노래다라는 점입니다. 아리랑은요, 누가 만들고 누가 불렀는가? 양반들은 안 했거든요, 이 노래. 양반들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랫말 자체가 진짜 서민적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런 쪽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에요, 의외로 한자 성어, 유교적인 교훈적인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충청도 특히 공주의 민요에 한자 성어를 사용하는 거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어요. 농요에서도 하고, 뭐 집 더다지는 소리도 천지태국 초팔루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아리랑의 노랫말에는 한자 성어가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노래들, 그러니까 뭐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노래들에서는 한자 성어들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체록된 것들을 보면서 한자 성어가 들어가 있는 아리랑을 아직 못 봤어요. 사랑 이야기, 남봉제인 노래 많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글과 관계없는 서민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반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소리죠.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리랑의 진짜 가치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서민들이 만들고 서민들이 불렀다는 거죠. 유식한 척할 필요가 없이 남 눈치 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화나면 화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불렀던 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격식이 없습니다. 사실 아리랑에서 자진아리하고요 기나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틀이 고정적이죠. 근데 엮음아리 같은 경우는요 없죠. 강원도 금강산 예만주천몽 발망구암자 유점사 법당리에 절정난을 도두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그냥 빨리도 갔다가 느리게 후렴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노래의 기본적인 틀로 볼 때 자진아리는 대부분 두 줄의 노랫말 후에 후렴하는 것이 많고 기나리도 이제 그런 형태인데 기나리 중에는요 그냥 노래의 앞소절을 두 소절, 세 소절 하고 후렴 한 번씩 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는 거고요. 엮음아리는 노랫말 자체에 룰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노랫말을 지키기가 아주 편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신세타령주도 많고 뭐 인생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게 가는 것. 격식 없이 다양하다. 노래를 부르는 종류도 그렇잖아요. 대개 민요가 한재죠. 그런데 이거 어떤 분야든지 뭐 창부 타령도 그렇고 노래가락도 그렇고 그렇게 째는 하나죠. 근데 아리랑만이 엮음아리 따로 자진아리 따로 기나리 따로 그리고 이제 나훈기 선생님의 아리랑 때문에 그 영화에서 나온 아리랑이 때문에 보통 아리랑 하나 그러니까 아리랑은 4가지 종류나 있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슬픔을 노래하고 그저 살만해지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배부르면 사랑 타령하고 이렇게 불렀던 쪽에서 격식도 갖추지 자유롭게 했던 노래 그것이 아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다양하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 아리랑의 가치는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문에 드러났지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죠. 말꾀나 하는 놈 감옥 쏘가고 글꾀나 하는 놈 북망산 간다. 북간도 갔더니 그나마 여기보다는 낫더라. 그걸로도 부족해서 독립군들이 훈련을 하면서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라고 독립군 사관학교를 만들고 군가를 부르는데 그게 결국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일본 놈들 사관학교에서 부르는 군가를 개사를 해서 노랫말만 바꾸어서 부르는 형태는 다 일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노래 아리랑통으로 부르는 군가 그게 독립군 아리랑이고요. 슬픔 속에서 담기기 시작했지만 아리랑 속에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3가지 가치에 주목을 해서 아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리랑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많이 불렀던 건 자진아리랑 속도였던 것 같아요. 밀양, 진도 아리랑 다 자진아리랑이고요. 정선 아리랑에도 자진아리가 있고요. 경기 지역에서도 자진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4분의 3박자가 아리랑 이건 옛날에는 없었던 노래가 나훈규 선생님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편곡해서 만든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리랑 아리랑 하는 쪽에 똑같은 속도죠. 그 가락이 좀 다르고요. 그 형태까지 보면 자진아리 다음으로는 보통 아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나리랑은 아주 느리게 하는 거죠. 기나리랑은 지금 경기죄하고 공주죄, 정선죄 이런 정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기나리들은 아주 느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엮음아리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엮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빠른 것과 느린 것이 섞여 있다. 그걸로 하나가 엮이고요. 노랫말이 줄을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범을 갖지 않고 사설로 그냥 하는 말로 엮어서 이루어진 노래. 강원도 정선 쪽하고 공주 쪽이 이제 엮음아리들을 많이 부르셨는데요. 그런 형태들이 4가지 정도로 했고, 지역마다 다르죠. 한 가지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리랑이라는 말은 나홍기 선생님의 아리랑 이후에 보편화됐다는 거죠. 아령, 아이롱, 아롱, 아이아롱 이런 형태가 많았고요. 아리덩덕궁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 후렴의 아리도 아리라는 말만 들어가면 자유롭게 변형되었던 형태들이 이제 내려오다가 그 나홍기 선생님의 아리랑, 그게 이제 지금은 정통 아리랑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년 세월을 넘어갔고요. 그 세월이 다 돼가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이라는 음악으로는 그것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뭐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 아리랑, 나홍기 선생님의 아리랑을 우리나라의 정통 아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해요. 아리랑. 근데 이게 지역마다 아리랑이 있죠. 이거 내 사연도 재미난 사연을 갖고 있는 아리랑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요, 아리랑들이 아리랑이라고 안 하고 공주는 아이아롱, 아롱, 아령 이렇게 노랫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촌스럽다고 생각해 갖고 지역의 아리랑들이 오히려 나홍기 선생님의 아리랑 때문에 많이 쇠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북한도로 그 일본놈들의 정책에 의해서 갔든지 아니면 일본놈들이 싫어서 도망을 갔든지 그런 데에서 부른 아리랑이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실존됐는데, 없어졌는데 그 노래가 다시 역수입돼서 살아난 아리랑들도 있어요. 그게 아리랑의 생명력일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아리랑은 부르는 것 같아요. 아리랑을.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로스앤젤레스에 아리랑 따로 있대요. 북한도 아리랑 따로 있고요. 또 사할린 아리랑 따로 있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가서 살면서 자기 애환을 아리랑에 대입해서 만들어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외국을 나가서 공연을 다니고 하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직접 초청을 해갖고 그 일반적인 국제 예술제나 이런 데 가서 소리를 한 적은 많지 않고요. 서너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개 한인 동포들을 하고 인연으로 초청이 돼서 가서 공연을 하는데 참 재미나는 것을 알았어요. 중국 동포들은요, 조선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국말을 다 씁니다. 사회가 부끄러움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아주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동포들은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그냥 없어졌을 수 있는데, 북한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도 합니다. 생명력 긴 노래죠. 근데 공주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2005년도까지 공주 아리랑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체록을 왕성하게 다니는데 이게 족보 없는 아리랑이 자꾸 체록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이아롱, 아령 하니까 노래도 좀 저기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락은 공주 아리랑 가락에다가 아리랑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진 아리인데 진도 아리랑하고도 다르고 밀양 아리랑하고도 다르고 정선 아리랑하고도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기록을 뭐라고 해놓느냐면 공주의 이상한 아리랑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체록 정리를 해나갑니다. 공주의 이상한 아리랑들.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거데 가장 갖추어진 틀로 체록된 아리랑이 어디 거냐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받은 선악리 지게놀이하는 선악리 동네에서 체록한 노래들이에요. 노랫말도 참 있었고요. 그래서 신무성 선생님이 지게장단을 할 때에 그 동네 노래를 쓰는 게 제일 좋다 해서 그 노래를 정리를 해서 블록에 다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 노래를 그 지게놀이에다 넣어요. 지게장단 노래가락에다. 근데 그때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악리 아리랑이라고 했어요. 선악리 아리랑. 공주 아리랑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때에 역금아리가 그 동네에서 불렸어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세타령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신세타령이라고 그냥 넣었어요. 근데 후렴은 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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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게 역금아리였던 거죠. 몰라서. 그러다가요 2005년도에 장기면 제천리라는 동네를 체록 가게 됩니다. 제천리를 가게 된 게 왜 가게 되느냐면 세종시가 되면은 이 동네가 공주시에서는 없어질 동네잖아요. 그래갖고 제천리의 소역사는 내가 기록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동네 자체가 완전히 철거된다고 하니까 그래 갔는데 거기서 기나리를 체록을 해요. 참 노인네 한 분이 그 술이 약간 얼큰하셔갖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진짜 듣기 좋았어요. 그래 그걸 녹음을 했어요. 노랫말을 다 풀었어요. 풀어갖고 그것을 갖고 이제 신무성 선생님한테 다른 민속을 갖고는 가서 혼났는데 아리랑은 한 번도 디밀질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드리질 않았어. 그랬다가 그 노래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선생님 공주에 이상한 아리랑이 좀 많아요. 이게 근데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거 기나리 이게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 듣고 나서는 이게 처음 들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들었던 노래니까 이게 분명 여기 노래 같아요 하고서 설명을 해드리고 노래를 좀 들려드렸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요 넘어가시더라고요. 넘어가시더니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나라 민요연구에 대해서 아리랑 분야를 조사 발표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요설입니다. 요것이 포함된 논문, 짧은 논문 하나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1930년 6월 조선이라는 잡지 152호 김지연 선생이 쓴 조선민요 아리랑에 기록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전국의 아리랑 19곡이 들어있더라고요. 19곡. 근데요 신아리랑 별조아리랑 1, 2번이에요. 아리랑 타령이 있고 원산 아리랑 1, 2가 있고 아리랑 세상이 있고 쭉 내려가는데 8번째가 정선 아리랑이고 10번째가 서산 아리랑 그리고 14번째가 공주 아리랑이 있더라고요. 공주 아리랑이라는 말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리고서는 노랫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논문집을 하나 잡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그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산중의 기물은 머루나다네 사람의 기물은 널거나 뿐이로다 하는. 근데 그
장기면 제천리 할아버지가 기나리로 부른 노랫말이 유사했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공주 아리랑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체록에서 이미 체록해 놨던 것들을 정리하고 공주 아리랑에 대한 걸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는 안 했네요. 초중학교 유치원을 기회만 있으면 가서 무료 강습을 해서 공주 아리랑을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금 아리랑 갖고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게요, 체록한 어른들의 노래가요, 노래 잘하시는 소리꾼이 그 노래를 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신대타령처럼 매가리 없이 하시는 소리를 체록을 해다 놓고 나니까 이걸 무대 위에서 가서 제가 불러서 박수 받는 음악으로 만들라니까 안 되더라고요. 면년동과 금산의 산벚꽃 축제라는 장소에 가서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해봤어요. 후렴도 아리랑이 없어. 아이롱, 을그렁, 스르렁해.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기나리랑 같은 경우는요, 이게 호흡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주 아리랑의 특징 중에 기나리랑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디가 소개할 때. 우리나라의 느린 아리랑 중에 가장 길게 부르는, 느리게 불러서 후렴이 가장 길게 노래하는 노래가 공주 기나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요, 사실상 그래도 지금 음악은 뭐 4분, 3분, 3박, 그러니까 9박자 노래든지 이게 박이 좀 세어져야 무대가 노래를 하겠는데, 옛날 어른들 노래를 그대로 갖고 무대로 올라가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나리랑은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면요, 공주에서 그 아라리오라는 공연을 준비할 때 이 노래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한테 노래를 들려준 기나리랑 부른 노인들이 3명 다 술이 취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술 취한 데 부르기 시작했어요. 되더라고요, 그게. 제목이 그때 술 취한 아리랑이라고 해갖고 그 노래 무대에 올렸어요. 그때 박수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계속 그 노래를 살려서 하고 나니까 박자도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공주 아리랑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늦게 체록이 되고 없어지기 시작한 형태에서 다시 살려냈기 때문에 노랫말은 많지 않아요. 지금 조사된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60개 고장에 아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고장에서 기나리, 자진아리, 역금아리가 모두 체록되고 전승되고 있는 고장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선과 공주요. 그래서 저는 공주 아리랑을 이제 자신 있게 정리를 했고요. 최병숙 선생이 기본 악보를 만들고 정리를 해서 이제 피아노로 반주를 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는 이제 전문가신 임규민 선생님께서 돈도 거의 못 들였는데 관현악곡으로 편곡까지 해주셔서 이제 음반도 만들어서 유튜브를 띄우기도 하고 동영상도 많이 올라 있고 하죠. 후렴만 좀 들려드려 볼게요. 자진아리랑은 아야롱 스리스롱 아랑가리야 아이롱 고개로 날만 남겨주소. 이게 공주 자진아리랑의 후렴입니다. 공주 기나리는 이렇게 해요. 아이야로
자리가 어이 난네 아이롱 거게로 날만 남겨주오. 숨 쉴 수 있으면 길게 뻗고 숨이 부족하면 차라리 쉬어요. 근데 이 노래요, 외국 공연 가갖고 이 노래 풀어놓으면 연세 드신 동포분들 눈물 흘리는 게 않는 공연을 아직 못 봤어요. 북해도 분들, 사할린 분들, 한국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공연을 해봤는데 그분들 후렴 한 자락 끝나면 울으세요. 노래만은 즐거운데도 그렇더라고요. 역금아리는 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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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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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충청도식이죠. 그렇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쪽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노래가 한 곡으로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공연마당에서 아리랑이 이런저런 형태를 바꿔서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고장에 있는 이상한 아리랑을 주목하세요. 드런드런 이걸째 민속 이야기 후렴을 기획에 없이 하느냐고 2분 늦었습니다. 63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